유리야, 나 하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소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서울의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메아리쳤다. 민유리는 눈물을 참으며 소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것은 유리의 쌍둥이 동생들, 게이 커플인 민준과 민호의 아들이었다.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유리의 삶에 끼어든 존재. 쌍둥이 동생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감옥에 갇힌 그날, 유리는 홀로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내가 키울게.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그 약속은 유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랑과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유리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란 분들로 자식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장 소중히 가르쳤다. 유리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다. 쌍둥이 동생 민준과 민호는 자유분방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사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제애가 아니라 사랑이야. 누나. 민준이 웃으며 말하던 그날, 유리는 처음으로 LGBT의 세계를 마주쳤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혈연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민준과 민호가 함께 살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누나, 우리 대신. 아이를 부탁해. 민호의 마지막 전화였다. 아이는 대리모를 통해 얻은 민준의 친자식, 이름은 민준호. 유리는 30대 초반, 싱글 여성으로서 갑자기 전마가 되었다. 직장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그녀였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그곳에서 유리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준호를 키우며 그녀의 일상은 바뀌었다. 그날, 유리는 카페에서 민소윤을 만났다. 소윤은 28살, 부산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매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유리와 눈인사를 나누었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특별 서비스로 라떼 아트 해볼까요? 유리의 말에 소윤이 웃었다. 그 미소는 유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소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한국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유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나 봐.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소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제가 레즈비언인 걸 모르세요. 서울로 온 이유도 그거예요. 자유를 찾으려고. 유리는 공감했다. 쌍둥이 동생들의 삶을 지켜본 그녀는 LGBT의 고통을 알았다. 나도. 동생들이 게이야. 지금 감옥에 있지만 소윤의 손이 유리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키스했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계절에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준호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유리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준호를 돌보았다. 소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모처럼 되게. 소윤이 준호를 안으며 말하자 유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은 함께 설날을 보냈다. 가족처럼 떡국을 먹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게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여자 둘이서 아이를 키우다니 이상하지 않아. 속삭임이 들려왔다. 유리는 참았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첫 번째 충돌이 왔다. 소윤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결혼할 남자 없니? 어머니의 물음에 소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리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날 밤
소윤은 울며 유리의 집으로 왔다. 나 부모님께 말할 수 있을까? 유리가 안아주었다. 그들의 밤은 뜨거웠다. 사랑의 속삭임, 피부가 닿는 감촉.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호가 밤에 울면 그들은 깨어나야 했다. 이게 우리의 가족이야. 유리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쌍둥이 동생들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준이 편지를 보냈다. 누나, 고마워. 준호를 데리러 갈게. 유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윤과 함께 키운 아이, 이제 혈연이 그를 데려갈 터였다. 준호는 우리 거야, 소윤이 말했다.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법적으로 준호는 민준의 아들이다. 갈등이 시작되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유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소윤과 유리는 이제 공식적인 커플이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준호는 소윤을 소윤 이모라고 불렀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한식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게 행복이야. 유리가 소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쌍둥이 동생들의 출소 날짜가 발표되었다. 민준과 민호는 6개월 후 자유의 몸이 된다. 유리는 불안했다. 준호를 빼앗기면 어쩌지? 소윤이 위로했다. 우리가 키운 정이 더 클 거야.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준호 교육은 어때? 우리가 데려가서 제대로 키울게. 유리의 손이 떨렸다. 제대로. 그녀는 3년 동안 준호를 키웠다. 유치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밤새 안아주었다. 너희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엄마였어? 소윤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소윤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레즈비언. 회사에서 그런 거 용납 안 해. 상사의 말에 소윤은 압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리야, 나 일 그만둘까? 유리가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조차 논란이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유리가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소윤의 옛 연인, 여성인 지은이 나타났다. 지은은 부산에서 올라온 디자이너였다. 소윤아, 나 아직 너 사랑해. 지은의 메시지가 소윤의 핸드폰에 왔다. 유리는 우연히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이게 뭐야? 유리가 소리쳤다. 소윤이 울며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유리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그날 밤 그들은 싸웠다. 너 나 배신할 거지? 유리의 말에 소윤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유리야. 너밖에 없어.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5살이 되는 날 유리와 소윤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한국식으로 미역국과 함께. 파티 중 민준의 전화가 왔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아빠 곧 갈게. 준호가 물었다. 아빠가 누구야? 유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동생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준호야, 이모가 엄마야.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여름 축제, 한강 불꽃놀이에서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소윤이 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불꽃이 터지는 순간 키스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소윤의 회사 파티에서. 소윤아, 한 번만 만나자. 소윤이 거절했지만 유리는 오해했다. 너 이지은이랑 만났어. 싸움은 격렬해졌다. 소윤이 집을 나갔다. 유리는 홀로 울었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이모,
울지 마.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소윤이 돌아왔다. 미안해. 너 없이 못 살아. 그들은 화해했다.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쌍둥이 동생들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진짜 위기가 왔다. 민호가 편지를 보냈다. 누나, 준호를 데려갈 준비해.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이야. 이유리의 눈물이 떨어졌다. 소윤이 말했다. 싸워보자. 법적으로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한국 법은 혈연을 우선한다.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쳤다. 낙엽이 떨어지는 남센 공원에서 유리와 소윤은 산책했다. 우리 미래는 어때? 소윤의 물음에 유리가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쌍둥이 동생들의 출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혈연 부모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양육권 소송 가능해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카페 일만으로는 부족했다. 소윤이 도와주었다. 내가 벌어. 함께 할게. 갈등은 깊어졌다. 민준과 민호가 면회를 요청했다. 유리는 준호를 데리고 감옥으로 갔다. 아빠들, 준호가 소리쳤다. 유리의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 말했다. 누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야. 유리는 반박했다. 준호는 나랑 소윤이랑 행복해.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소윤. 그 여자. 누나도. 레즈비언이야. 충격받은 동생들. 가족이니까 이해해. 유리가 말했다. 하지만 동생들은 화를 냈다. 아이 키우는데 그런 관계가 적합해? 배신의 절정이었다. 소윤의 옛 연인 지은이 유리에게 연락했다. 소윤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증거 사진을 보냈다. 소윤과 지은이 카페에서 만난 사진. 유리는 무너졌다. 이게 사실이야. 소윤을 추궁했다. 소윤이 울며 말했다. 설명할게. 지은이 강제로 만난 거야. 하지만 유리의 신뢰는 깨졌다. 배신했어. 소윤이 떠났다. 홀로 남은 유리. 준호가 물었다. 소윤 이모 어디 갔어? 유리는 안아주며 울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유리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한국 사회의 LGBT로서의 고독. 부모님의 죽음 후 가족은 동생들과 준호뿐이었다. 소윤과의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재회를 시도했다. 소윤의 집으로 갔다. 미안해. 믿어줄게. 소윤이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출소 날, 민준과 민호가 왔다. 준호, 가자. 아이가 울었다. 이모랑 있고 싶어.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유리는 증언했다. 저는 3년 동안 엄마였어요. 혈연보다 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판사는 혈연을 우선했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유리의 패배. 소윤이 위로했다. 우리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의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이모, 사랑해. 준호의 마지막 말. 인간적인 반성. 유리는 동생들과 대화했다. 너희도 사랑했듯 나도 소윤을 사랑해. 민준이 미안해했다. 누나, 이해할게. 준호도 가끔 데려와. 화해의 시작.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유리와 소윤은 다시 함께였다. 준호의 빈자리는 컸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새로운 시작이야. 소윤이 말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었다. 동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민준과 민호는 준호를 키우며 유리를 초대했다. 누나, 고마워. 혈연이 이겼지만 내 사랑도 잊지 않을게. 준호가 유리를 안았다. 이모, 보고 싶었어. 가족의 재결합. 유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하지만 때론 혈연이 승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소윤과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다. 한국식으로 전통 혼례복을 입고 친구들만 초대했다. 영원히 함께 웃어야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긴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유리는 카페를 그만두고 LGBT 상담소를 열었다. 소윤이 디자인을 도왔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혈연이 승리했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유리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다. 너는 우리 모두의 아이야. 한국 문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변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수년 후 준호가 성장했다. 이모, 나도 사랑을 배웠어. 아이의 말에 유리가 웃었다. 혈연과 사랑 모두 승리한 결말.